두 번째,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글쓰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힘드는 준비한 내용 또는 자료라고 그래. 그것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모를 때, 글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문단 나누기도 좀 난처할 때, 적절한 단어나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 어려움. 글 쓰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읽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 이 친구가. 그래서 얘는 수필이야. 여행한 곳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자, 매체가 인터넷 매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야.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자, 첫 번째,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좀 그러니까 뭐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생생이라 그래. 사진과 지도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고,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안녕, 난 달빛중학교 3학년 김지우야.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자, 항상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 계획하기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계획하기에서는 4가지를 계획해야 돼.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글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 내가 쓴 글이 올라갈 매체, 내 글을 실을 곳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래서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글의 목적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주로 누가 올까? 자, 내 글을 실릴 곳은 이게 매체야. 그 다음에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 내 글을 읽어줄 독자예요. 그럼 친구들이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어. 이게 목적이야. 또는 의도라고 말해. 나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주제,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목적, 청산도의 슬로길 소개. 그 다음에 독자, 친구들. 매체, 블로그. 이렇게 4가지 계획을 짜면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모은다라고 하는 건 수집한다라고 말해. 이 모은 자료에서 실제로 글에 선택할 거, 글에 선택될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용을 고른다는 거야. 어디에서? 자료 중에서 내용을 선정해야 돼.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4가지 계획하기 단계에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이제 내용을 마련하는 게 바로 뭐라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 실제 글에 쓸 내용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는 실제로 2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는 자료를 수집해. 그래서 글에 쓸 내용을 선정하는 거. 이렇게 2가지로 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자,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내용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 얘가 바로 수집하는 자료야.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이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누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일까요? 독자의 관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은 빼야 돼. 자,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이잖아. 그러니까 청산도 중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청산도 중에 아름다운 슬로길. 청산도를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슬로길을 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청산도의 위치, 청산도의 역사,
청산도 주변 관광지, 지명의 의미, 슬로길 1번 코스, 4번 코스, 5번 코스. 그럼 얘는 돼지꼬리가 있으니까 내용 선정에서 제외됐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된 내용은 청산도의 위치, 슬로길 1번 코스, 4번 코스, 5번 코스. 그 다음에 지명의 의미는 선택이 됐어. 내용을 조직한다라고 말하는 건 선정된 이게 지금 내용이잖아. 선정된 내용의 글의 순서를 정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개요를 짜볼까? 그런 내용을 조직하는 걸 다른 말로 개요라고 그래요.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청산도를 우선 소개해. 그런 다음에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도 넣고 1번, 4번,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도 넣어야겠다. 라고 이제 이건 처음에 생각한 거고 여기는 추가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처음, 중간, 끝. 보통 일반적으로는 글이 3단계로 해서 처음, 중간, 끝으로 가. 청산도를 소개하는데 위치와 청산도 어느 곳에 있어요. 지명, 청산도의 지명의 뜻. 그 다음에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하는데 요 사이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번, 4번, 5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를 여기다 이제 싹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청산도 여행 한번 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마련하는 건 준비한 자료 중에서 글에 담을 내용을 만들고 선정하는 거야. 내용을 조직해. 개요를 작성하며 글의 내용 순서를 정하고 마련한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고 더 넣어야 할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해.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 이게 바로 지우가 선택한 매체야. 매체는 뭐 종이에 올리는 인쇄 매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네. 인터넷 매체의 장점은 막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올릴 수 있고 또 상호작용도 가능해. 반갑습니다. 지우의 블로그입니다. 일상기록 33, 먹거리 27, 여행 16 이렇게 돼 있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네. 제목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제목 짓기에도 힘듦이 있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라는 표현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택하거나 고민한 내용을 제목에 넣었어.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서도 그 처음 문장에 묻는 문장 형식이 있었거든.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항상 독자의 흥미를 일으켜. 자,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위치지, 위치. 청산도의 처음 부분에 위치 넣기로 했잖아.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대. 이건 바로 지명의 청산도의 의미. 하늘도 섬은 산도 산 1번 산 1번, 바다 2번, 하늘 3번, 세 개가 다 푸르러. 그래서 청산도래. 1981년에 지정됐거든. 다도에는 섬이 많은 바다란 뜻이에요. 해상은 바다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대. 그래서 글의 앞부분, 처음 부분에 이제 청산도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야겠어. 이게 글의 내용의 이해를 돕겠지. 또 사진 출처를 밝히는 것. 이거는 쓰기의 약속이야. 윤리를 고려해야 돼. 이 사진이 어디서 났습니다. 이게 청산도의 전경이라는 건 전체 모습이야. 출처는 완도군청 누리집이야.
자, 슬로우시티의 뜻은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전통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오래전부터 내려온 뭐 방법 뭐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이래. 자, 중간일. 중간일은 이제 뭐 한다 그랬지? 청산도를 소개하는 거잖아. 그리고 슬로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과 마을 간, 마을과 마을의 이어진 길을,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 는 길을 이용했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대.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대. 슬로길이.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슬로길의 뜻 나왔어요.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저절로 발길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대. 슬로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져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보다가 천천히 보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지. 슬로길 지도에 사진을 넣어주면 완도 관광 문화 누리집은 쓰기 윤리를 고려하는 거지. 11개 코스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쭉 11개 코스 17개 길이라 그랬어요. 코스는 11개고 길은 17개 길이야. 17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지요. 그래서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번, 4번, 5번 코스를 둘러보는 걸 추천한대. 그리고 추천 이유가 나와. 1번과 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대. 어디? 1번, 4번을 추천했는데 1번, 4번은 주변 경치가 아름답대. 이게 추천 이유야. 그 다음에 5번 코스는 곳곳에 길을 걷는 5번 코스 길 곳곳이라는 거겠지. 여기저기에 다른 코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대. 자, 5번 코스는 코스 곳곳에 독특한 뭐가 있어요?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코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해줘.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나 있어. 자, 첫 번째 남쪽 바닷가야. 그러면 여기가 남쪽 바닷가가 되는 거네. 동서남북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남쪽 바닷가를 나있는데 산도 볼 수 있어요. 들도 볼 수 있어요.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 평평한 들, 출렁출렁한 바다 세 개를 다 본대.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봄에 갔네. 유채꽃을 봤으니까 이 친구는.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아름답다는 거지. 매우 아름답다를 지금 비유적, 직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쫙 첫 번째는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살리려면
흔들리다보다 일렁이다를 표현하겠대. 그럼 이 일렁이다는 단어 수준의 고치기란 거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일본 코스가 유명하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본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와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링크를 걸어준대. 링크를 걸어준다라고 하는 건 블로그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거죠. 종이에는 이런 링크를 걸을 수 없잖아. 그리고 이 코스 끝에 화랑포라는 바다가 있어.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 사진을 얻었답니다. 자, 1번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거 1번 유채꽃밭 볼 수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청보리 밭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바다도 볼 수 있지. 이 사진을 탁 넣어주면 생생하겠지. 사진을 넣어서 생생한 느낌을 지금 부각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 인생 사진을 얻은 곳은 뭐냐면 여기가 회랑포 바다예요. 회랑포 바다 배경으로 사진 찍는 곳. 이런 곳이 있대. 아름다운 풍경과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 1번 코스는 아름다운 길이고 그 다음에 4번 코스의 다른 이름은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한대. 그래서 낭길의 뜻은 낭떠러지를 끼고 난 길. 오,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섬의 남서쪽 바닷가 1번 코스는 남쪽이라 그랬어.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 걷다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걷다 보면 바다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글이래.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난대. 그래서 여기에서 쓰기의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게 생겼어.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비유를 써보고 싶었대. 그럼 이제 여기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나올 거야. 4번 코스에서 본 바다. 왜냐면 여기는 남서쪽 바다라 그랬지. 그리고 4번 코스는 이름이 뭐였어요?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낭길.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코스란 뜻이에요. 여기가 코스가 11개니까.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이라는 첫 번째, 범바이라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버무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거야. 이거는 범바이 이름이 붙은 이유. 유래라고도 말해. 범바이 정상 맨 위에 섰을 때에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 이거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한 거겠지. 와 소리 지른 이유는 범바이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을 걷다 보면 구들장 논을 볼 수 있어요. 구들장 논은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이야. 그래서 이 구들장 논은 어려운 자연 환경을 극복한 거지.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아 1번.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대. 구들장 논.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결해. 저기서 친구들이 누구냐면 독자예요. 친구들이 구들장 논이 무엇인지 알까? 잘 모른 테니 사진을 보여주고 1번 해결책. 사진을 넣어. 그 다음에 구들장 논을 설명한 누리집 링크를 걸어준대.
연결해 둔대. 볼거리입니다. 장기미 해변이라는 게 있어. 이제 네 번째.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이라고 부르기도 해.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1번, 4번, 5번 코스가 끝나고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고 자료를 이제 출처를 밝힌 거지. 최미선의 국내 여행 버킷리스트 101 완도관광 문화누리집. 자,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어. 글을 쓸 때 참고한 출처를 넣어야겠어.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라고 말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표현을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인상 깊게 표현해 보자 그랬다. 인상 깊게. 인상 깊게는 오래 남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표현하기 이제 직접 글을 쓰는 걸 표현하기 단계라고 해. 자,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가 이제 있어.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얘 빼야지. 또 어법에 어긋난 표현,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 등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학습활동. 빈칸을 채우면서 지우가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완성한 과정을 정리해보재.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 내용 마련하기. 그래서 다룰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까?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를 자료로 준비했어. 그래서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은 뺐어. 내용을 조직하는 건 어떤 순서로 담을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여서 내 개요를 작성했고 더 넣어야 할 내용이 없는지를 살펴서 내용을 추가했어. 표현하기에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독자의 수준에 맞는 흥미에 맞는 표현,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서 표현했어. 그래서 완성을 이제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의 짜임, 청산도 소개, 중간이 청산도 슬로길 및 추천 코스 소개했지. 중간이 1번 코스, 4번 코스, 5번 코스 소개하고 끝에서 청산도 여행을 권유했어. 자,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써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학교 진도 보고 할게요.